파격 판문점 번개 두 번째 만남에 포홍은 몇 번? 세 번. 자, 지난주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정말 숨바꼭질이었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숨은 코드 저희가 3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방명록을 이렇게 펜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닮은 듯 다른 방명록. 노기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일단은 방명록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점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양 정상이 누군가 이제 쓰고 있을 때 지켜보는 모습은 상당히 비슷한데요. 뭔가 내용 자체에 보면은 좀 독특한 다른 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직함 같은 걸 쓰지를 않았는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을 대통령으로 쓰기도 했고요. 가장 조금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면 뭐 나올 수가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책을 안 쓴 김정은 위원장과 직책을 쓴 문재인 대통령 이 정도로 좀 차이를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글씨체야 당연히 다른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펜을 어디서 가져온 걸 쓰느냐에 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꽂혀있는 북한의 통일각에 꽂혀있는 펜을 그대로 써서 다시 꽂아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요?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김여정 여동생 김여정이 갖다 주는 맞네요. 펜을 저런 식으로 이제 쓰고 다시 펜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 방명록 대화 의자를 사전에 소독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저기 있는 펜을 그대로 쓰고 꽂아두고 지문이 남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거를 좀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장 조카 이런 거죠. 김정은은 김여정이 건네준 펜으로 썼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펜 안 쓰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이 준비한 펜을 그대로 썼단 말이죠. 그 펜에 뭐가 남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문이 남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 기준이고요. 표준이고 예. 김정은에 대한 그 의전이 과잉 의전인 거죠. 아,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거의 신격화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록 여동생이지만 완전히 정말 그 신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을 모시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그냥 표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글자를 적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글자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저 빨간색 네모칸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쓴 글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의 정식 국호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 정식 국호를 쓴 거는 김 교수님 일각에서는 약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상황을 생각할 때 충분히 공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아직 정전 상태, 전쟁 상태에 사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단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식 국호를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정상회담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국제사회에서 협상학에서 예. 협상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을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요. 예. 정상회담에 있을 때는 양국의 지도자가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결국은 상대를 존중해줘야 좋은 의미를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의 국호를 부른다거나 또는 정식의 예. 명칭을 존중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또 한반도 평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정말 심혈을 기울인 뭐 이런 남북 평화를 이끌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뭐 또 판단이 있으시겠죠. 자, 지난주 토요일 남북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의 숨은 코드 셋 가운데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셨죠?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각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코앞에 나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영접한 인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인데요. 문재인 vs 시진핑이라고 적은 이유가 뭐예요, 강 기자? 네,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두 사람을 대하는 그런 악수를 할 때 취하는 행동이 좀 달라서 비교가 돼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한 10차례 정도 좀 악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전혀 꼿꼿하게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악수를 좀 하는데 오. 오른쪽에 보시면 시진핑 주석과 좀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네. 악수할 때 자세히 보시면 어이구, 또 이렇게 네.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알현이라는 그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공손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북한 시찰단이 중국을 찾았을 때도 저렇게 90도 인사를 해서 상당히 눈길이 갔잖아요. 예. 이렇게 북한이 남한과 이런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좀 다를 수 있는지를 확연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같은 경우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 간의 만남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드리셔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렇게 인사하는 좀 방식이 달랐는데 또 하나 김여정과 관련해서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 부장, 이 지난주 토요일 날 정상회담 할 때 보면 1차 정상회담 때는 김여정이 배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여정 안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예. 아마 그 대화 내용도 상당히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실무적인 정상회담이었다. 그래서 배석자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양측이 다. 그래서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했을 때 이제 김영철이 지금 어쨌든 가장 그 많은 것들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김영철이 배석자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요. 숨은 코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보시죠. 네. 이렇게 이게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스위스 유학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병규 기자, 이 키워드를 좀 풀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인사하는 장면을 보시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볼을 서로 부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스위스식 인사인데요. 비주라고 하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스위스랑 상당히 인연이 있죠. 15살이었던 1998년부터 약 2년 동안 이렇게 스위스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 인사법이 스위스 문화의 하나의 그런 길들여져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꼭 그렇게 볼 것만도 또 아닌 게 신부장 보면 김정일만 저렇게 한 게 아니고요. 김정일의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이 두 사람도 대외 인사들 만났을 때 저런 방식으로 인사하는 장면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뭐 여러 차례 목격이 좀 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예, 아까 그래서 제가 고용환 전 부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아마 그 동독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방법이 저거였다는 겁니다. 예. 껴안고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포옹을 하죠. 예, 그것을 아마 이제 어쨌든 그 사회주의 국가로서 처음 국가를 만들고 할 때 북한에 영향을 많이 줬으니까요. 예. 동독 같은 나라는 정말 그 평양의 도심을 거의 지어 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동독식의 인사 방법이 북한에 들어와서 어허. 지도자들이 3대에 걸쳐서 저렇게 세 번 포옹하는 저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식 인사 방법이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김 교수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방중을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돌이켜보니까요, 저렇게 포옹을 한 적은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포옹을 저렇게 세 번이나 번갈아 가면서 한 그 의미는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벌써 두 번 만났습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회담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친밀도, 친근한 관계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회담의 내용에서도 상당한 그런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포옹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특히 회담의 성과에서도 사실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라는 긴급한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호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어허. 회담의 관계, 예. 내용 그리고 성과에서도 만족할 만하다. 다시 말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회담의 내용과 질적인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일단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등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겠죠. 불구하고 예.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에 뭔가 화해의 무드와 평화를 끌 수 있는 흐름은 일단은 마련이 된 것으로 이 세 차례의 인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내용 속에 역시 그러나 앞으로 또 갈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예. 이
이번의 성과는 상당히 좀 좋은 의미로 일단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가지 간 미투 풍계리 뒷이야기 공개. 아니 풍계리 얘기하는데 한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미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강 기자 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이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풍계리 공동취재단에게서 나온 뒷이야기인데요. 예. 이제 뭐 안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측 안내원들이 본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특히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가장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후보가 되겠지요? 라고까지 물어봤다라는 질문을 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들썩였던 그 드루킹 사태도 그렇고요. 이제 미투 사건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이 간 이 남한 한국 기자와는 악수도 한국 여자 기자와는 악수도 꺼렸다. 아, 악수다라는 이렇게 거요? 했습니다. 예. 아니 신부장께서는 북한 여러 차례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런 비슷한 경험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대한민국의 기자가 북한에 가면요, 적어도 3사람 이상이 그 기자 옆에 붙습니다. 그 정도예요. 바로 옆에 하나가 붙고요. 그 다음에 한 5m 근방을 돌면서 또 한 명이 감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내를 하죠, 물론. 네. 안내를 하고 보호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온 기자들한테 남한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자기 임무예요. 예.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고 오는 겁니다. 남한 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물어보죠. 예. 물어봐서 이제 그 저녁에는 막 이제 필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을 기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번에 기자들 안내한 안내원들이요, 부원장님, 뭐 미투는 뭐 기본이고 지방선거의 판세 그리고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 시끄럽게 하고 있는 드루킹 사건 모르는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저 안내가 나올 때 이제 외신 내신 우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외무성 나왔고, 허허. 그 다음에 통전부가 나오고, 국가보위성이 나오고, 적어도 3개 기관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행사하기 전에 쭉 모아놓고 강습을 해요. 강습을 해요. 우리 말하면 강연인데 한국 정세는 이렇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중점으로 알아보라.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뭐가 주제가 된다. 이 사건은 무슨 뜻이고 미투는 무슨 뜻이다. 그전에 몰랐던 거를 다 모여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해주는 거죠? 강의를 해서 야. 한 며칠 동안 강의를 해서 다 숙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맡은 임무에 따라서 예.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뭘 알아보겠다. 이 사람한테는 뭘 알아보겠다. 예. 이런 것들 과업을 주고 그리고 또 감시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이 사람이 나오는 말 같은 거는 저녁 8시, 9시면 다 가서 써서 필체로 딱 보고를 하게끔 됩니다. 보고까지 하고요? 예, 예. 이야. 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거는 사실 최선희 부상이 이제 펜스 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 여기자와는 악수도 안 하는 안내원들의 모습 어디 많이 좀 보셨을 텐데 펜스루를 떠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펜스 부통령을 상당히 비난을 하지만 펜스루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 점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뒷얘기들이 공개가 좀 됐는데요. 풍계리 이제 공동 취재단 우리 기자들이 북한 갔다 와서 그 영상 얼마나 열심히 찍었겠습니까? 그 영상이 원본이 전부가 다 공개됐거든요. 정치 데스크 팀이 오늘 매의 눈으로 그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노 기자 좀 특이한 점이 있던가요? 네, 호텔 객실 TV에 여러 가지 채널이 포착된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는데요. 조선중앙TV만 볼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 쌍무지개, 뭐 무지개라는 것도 좀 뜨고요. 만수대 TV, 그다음에 조선중앙TV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예. 거기다가 봤더니 뭐 KBS나 뭐 RT, 러시아투데이 이런 식의 외신 채널까지 조금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그 국제 기자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SBS라든지 MBC 드라마 실제로는 그러네요. 잡히진 않았어요. 화면이 보이진 않는데 오. 저런 식으로 KBS 계열사들이 좀 채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예. 저걸 보고 실제로 채널이 잡히지는 않지만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나중에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닐까 이런 관측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제 호텔에 기자들이 묵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호텔 그 내부의 풍경 중에 강 기자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제 한국 화장실과는 좀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기 옆에 하나의 비슷한 모양의 그런 기계가 놓여 이 있죠. 정체는 뭐예요? 바로 유럽식 비데입니다. 지금 어허. 보시는 것처럼 유럽식 비데가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유럽 호텔에 가면 저런 비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으로 오른쪽에 좀 보시면 이제 뭐 약간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소형 사우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저 사우나까지 있어요? 예, 한국 호텔과는 좀 약간 이야. 다르죠.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부원장님,
저거 우리 기자들 맞이하려고 아닙니다. 저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원래 있는 거예요? 예, 저렇게 외국 기본적으로 관광 사업은 큰 돈이 들지 않는 것으로서 큰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광 사업에 하면서 저렇게 비대도 갖추고 1인용 사우나도 갖추고 그러는 호텔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신부장 그 기자들이 보니까요 곳곳에 북한은 북한인가 봅니다. 여러 가지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는데 뭐 김일성 일대기를 그린 책을 전시한다든지 비행기 내에서 왜 우리 신문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다른 신문 일체 없고 노동신문이 뭐 이렇게 기자들에게 나눠진다든지 그런 모습도 참 이색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예. 물론 뭐 저거는 어느 나라나 사실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제 대한항공을 타면은 아시아나항공을 타도 이제 신문부터 나눠주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북한에 여러 번 고려항공을 타고 들어가면서 아 내가 북한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 노동신문을 받아볼 때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주간지도 있어요. 영어로 된 주간지도 있고요. 빳빳한 종이로 된 이 잡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평양에 가게 되는구나. 평양의 예. 관심이 뭘까? 이렇게 이제 저 비행기 안에서부터 예. 보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 체제를 외지인들한테 이제 홍보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이 이제 기자들이 만찬을 했잖아요. 저녁 그 식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술이 식탁 위에 올라와져 있었다는데 노 기자 술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네, 북한이 예. 뭐 일부러 올려놓은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생산되는 술이 우와.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내원 옆에 있는 모든 술이 다 있는데 뭐 들쭉술, 용성맥주, 뭐 불로술 이런 것들입니다. 상당히 조금 쉽게 보기 힘들었던 뭐 대동강 맥주 이런 정도만 저는 봤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보기 힘들었던 술까지 다 저렇게 놓여 있고요. 예. 뭐 안주류, 과자류 같은 것도 저렇게 가득 놓여 있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북한이 지금 이제 대북 제재 속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좀 그냥 진열용으로 많이 가져다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저기 열차 안에 저렇게 준비돼 있던 열차 식당칸에 저런 식으로 아이고. 비치가 되어 있던 거죠. 와, 술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근데 저렇게 뭐 성대하게 뭐 만찬을 열차 안에서 준비했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면서요, 강 기자?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차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저 술잔 좀 보세요. 지금 이제 가만히 술이 못 있고 상당히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 예, 열차가 시속 3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도 이렇게 상당히 진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잔을 들어도 이제 식사를 들어도 상당히 뭔가 편한 상태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었다는 게 취재단의 그런 증언이었는데요. 예. 지금 뭐 사실 북한 열차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차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고 네. 좀 더 진전이 되면 그때 모시고 싶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특별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그 북한 교통의 불편함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나머지 또 이야기는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좀 살펴볼 텐데 김 교수님께서도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풍계리 갔다 온 기자들 글쎄요, 영상도 공개가 되고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유심히 보셨습니까? 예. 우리 기자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초기에 대기하고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속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도 굉장히 남북 간에 또 새로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예. 상당히 아마 초조하고 긴장되는 부분도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힘든 안전도 사실은 뭐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뭐 일부 물품도 압수당하고 이런 맞아요.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텐데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 아무래도 역시 남북 간에 뭔가 그런 전달을 하고 싶은 뭔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선봉에 기자들이 서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긴장된 얼굴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